네, 소연쌤 영어교실 소연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사회와 문화 3강 저랑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사회와 문화 제목은 이렇습니다. Cultural Regions of America. Cultural 그러면 문화적인 거죠. 미국의 문화적인 지역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교재의 단어는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어, 레이몬드 디 가스텔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Making America, The Society and Culture of United States. 네, 여기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또 1990년대 어디 기고했나 봅니다. 루터 S. 이름도 어렵네요. 네,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네, 이제 여기서 adapted는 개조된, 개작된, 뭐 각색된 이런 뜻인데 거기 나와 있는 요 쪽이 요 사람들 쓴 요 내용에서 네, 어느 정도 각색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요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이 뜻이 뭐냐고. 그래서 adapted 그러면 개조된, 개작된, 여기서 각색된이죠. 원래 어떤 원문이 있었는데 미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어떤 그런 학자의 원고를 우리 이제 방송통신대학 교수님이 이제 조금 각색하시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그걸 또 좀 요약했겠죠.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셔갖고 제가 1강에 이거 설명 안 드렸더니 누가 물어보셔서 설명드린 겁니다. 네, 학습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전체적인 지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지역 구분 및 각 지역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미국이 너무 땅덩어리가 넓은데 이걸 다 이해하려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이해하고 각 주에 소속된 지명들을 다 외우시면 좋지만, 그렇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중간중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제가 강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미국이 크게 어떤 문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본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각 문화 지역들이 지리적으로 어디쯤에 위치하며 그 주요 특성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세 번째, 분류의 기준에 따라 지역 구분과 명칭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네, 대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에 초점을 두자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미국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문화적으로 설명을 할때 다르게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명칭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그런 세세한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남부 지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쪽 문화는 어떻게 발달이 됐고 서부 지역은 어떻고 이렇게 크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단원의 주요 용어입니다. 주요 용어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네. 루이지아나 퍼체스 그랬죠? 우리 1강에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루이지아나라는 지역을 purchase, 구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1803년에 미국과 프랑스 간에 이루어진 거래인데요. 어, 요때 대통령이 루퍼스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어, 프랑스한테 원래는 노올린즈라는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 땅을 좀 팔아 그랬더니 그 땅 말고 그냥 루이지애나 땅을 다 사.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그냥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입에 포함된 지역은 지금의 루이지애나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미시시피 강에서 서쪽의 로키 산맥에 이르는 강대한 영토로 미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프랑스가 그때 전쟁 이후에, 어떤 전쟁이었지? 아무튼 100년 전쟁인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후에 돈이 너무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너 이 땅 좀 살래? 라고 땅을 산 거죠. 지금 많이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그롤리, 서인도 제도나 중남미로 이주한 프랑스, 스페인계 자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요거는 교재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되진 않아서 요건 좀 스킵할게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준도 마찬가지고요. 요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중요하죠. 별 3개. 시험에 꼭 나온다. 별 5개. 케이준은 미국 루이지아나 주민 중 아카디아 출신 프랑스계 인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기타 백인과 인디안 혹은 흑인과의 혼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이준 푸드라고 그래서 우리 뭐 케이준 치킨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좀 유행했었어요. 케이준 스타일의 치킨 뭐 이렇게 해서 케이준 뮤직 and 케이준 푸드 루이지애나 지역의 독특한 전통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양키라는 표현이죠. 양키. 네, 뭐 우스갯소리로 뭐 양키고 호뭐 옛날 무슨 6.25 전쟁 때 뭐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 있었는데요. 네, 양키라는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어떻게 생각되어지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to foreigners, foreigner는 무슨 뜻이죠? 외국어? 아, 네, 외국 사람? 그쵸. ER 외국 붙었으니까 사람. 네, 외국 사람이죠. 네, 그래서 foreign language 그러면 외국어인데 여기 foreign에다가 ER이 붙었으니까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o foreigner 외국인에게 양키는 누구래요? 미국 사람을 다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분들 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분들은 미국 사람들 다 통틀어서 양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네. 외국인에게 양키는 미국 사람이래요. 그러면 미국 사람 본인들한테 양키는 누구를 뜻할까요? 재밌습니다. 인디안 아닐까요? 네, 저 아메리칸 미국 사람에게 양키는요, 노르서너라고 합니다. 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북부 쪽에 사는 사람들을 양키라고 표현한대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노스널 북쪽에 사는 사람들 여기 다 ER 붙었으니 거기 사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양키를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거기 사람들은요 양키를 네 에이스터널 네 이쪽 동쪽에 사는 사람들도 양키라고 얘기한대요. 너무 재밌지 않은가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또 동부 사람들은 양키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동부 사람들은요 영국인? 양키는요 뉴 잉글랜드, 예, 그 영국에서 처음 이주한 사람들, 예, 동부 쪽에 처음 이주한 사람, 동북부 쪽이죠. 처음 이주한 사람들, 뉴 잉글랜드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뉴 잉글랜더에게는 양키는 또 누굴까요? 네, 버몬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양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내에도 땅덩이가 너무 넓으니까, 예,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버몬트 사는 사람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양키 is somebody 누군데 who is pie for breakfast. 그죠? 아침을 파이로 먹는 사람들은 그냥 양키라고 표현한대. 네, 좀 재밌습니다. 이걸 English breakfast라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양키라는 표현이 이렇게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별표 4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5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시험 앞서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러스트는 녹슨, 낡은이란 뜻이죠. 벨트는 뭐 허리벨트라는 표현도 하지만 어디 뭐 지역을 크게 띠를 둘러서 나눌 때 벨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북동부의 manufacturing belt, 그러니까 manufacturing은 공장의 공업이란 뜻이죠. 공장 지역, 팩토리 벨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970년대 이래 산업 세태로 녹슨 벨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북동부에서는
철강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1970년대 이후로 산업 쇠퇴가 됐으니까 이제 철강 산업을 하려면 굉장히 공장이 크겠죠. 큰 공장들이 그 공장들이 이제 작동하지 않거나 좀 쉬고 있거나 그럼 녹슬었다. 그래서 녹슨 벨트, 러스트 벨트라고 미국 북동부 의 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뉴 사우스는요. 그럼 뉴의 반대는 뭔가요? 새로운 것의 반대는 올 올드, 사우스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남북 전쟁 이후로 나눕니다. 남북 전쟁 이전은 이제 올드 사우스라고 하는 거죠. 노예 해방 때문에 어, 노예 해방 때문은 아니지만 아무튼 노예 해방이 어떤 축이 되었던 그런 전쟁. 그래서 그 낡은 올드 구남부 때는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 시기고, 그다음에 남북 전쟁 이후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새로운 남쪽, 그래서 뉴 사우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좀 하죠. 그래서 올드 사우스는 남북 전쟁 이전이니까 플랜테이션 중심, 그러니까 농장 산업이 중심이었죠. 노예가 필요하니까 큰 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 노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되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컨벨트. 요 세 개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콘은 옥수수를 말하죠. 옥수수가 얼마나 많이 나는 지역이면 컨벨트라고 할까요? 미국 중서부의 곡창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브레드 바스켓 빵바구니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이오와, 일리노이스, 인디아나, and eastern 노브라스카, eastern 캔자스, 사우스 미네소타, 파트 오브 미주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라이스볼이라고 하고, 미국은 이제 옥수수가 주식이죠. 주식이었죠. 그래서 이게 브레드 바스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주요 용어를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독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7페이지부터입니다. 네, 교재 27페이지 저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Almost any generalization about Americans will be true of some group in the country and as surely not true of many others. true of, not true of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인에 관해서, about 관해서 어떤 대부분의 어떠한 generalization 그러면 일반화죠. 미국인에 관한 어떤 일반화는 미국은 뭐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미국은 일반적으로 그래. 라는 것은 will be true of some group in the country. 그 나라 어떤 그룹에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마다 기후 차이도 심하고 먹는 식습관도 틀리고 약간 뭐 영어도 동부 사투리, 남부 사투리 약간 이제 동부 쪽 영어랑 그다음에 이렇게 뭐 텍사스에서 뭐 쓰는 영어랑 약간 억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그렇게 미국을 일반화라고 딱 어떤 규정짓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인은 어때? 라고 어떤 뭐 일반화를 했으면 그게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지역에는 사실일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 얘기인 겁니다. 미국을 한 단어로 어떤 식으로도 일반화해서 하나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뜻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Few Americans, 거의 없는이란 뜻이죠. Are be aware of는 뭐뭐를 인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식하다, 인지하다. 그런데 인지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이때에 없대요. few니까 거의 없다죠. 거의 없다죠. 뭐에 대해서 variety of peoples or
subcultures that make up the country. makeup은 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sub, 하부, 하위 문화, 아래, 서브는 아래란 뜻이죠. 그래서 하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뭐 쪼갤 수 있는 아래란 뜻인 거죠. 하부 문화와 하위 문화와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미국인들이 미국인 자체를 어,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아주 하위 문화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니까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Nor are they aware of its important political, geographical, and social subdivisions. 다음에 도치가 되어 있네요. They are, they are no aware of죠. It's important. 이것의 중요함이래요. 뭐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geographical 그러면 지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어떤 서브 디비전, 그리고 또 아까 아래, 하부의 하위 여러 개로 쪼개는 이런 뜻이죠. 그 디비전은 나누다, 부서란 뜻이니까 하부, 하위 구분들을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인 거죠. 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좀 찝어드릴게요. 이거입니다. Few Americans are aware of the variety of peoples or subcultures that make up the country.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ew Americans are aware of the varieties of people of subculture that make up the country. 잘하셨어요. Be aware of는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의 다양성, 그 다음에 어떤 하위 문화에 대해서, 근데 어떤 하위 문화냐면 설명되기 좋있죠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나라의 하위 문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너무나 다양하니까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even the name United States, 심지어 이름조차도 United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연합이 된, 통일이 된, 합쳐진 이런 뜻이잖아요. 연합이 된. 그러니까 주가 연합된 나라 이름 자체도 United States 그러면 주들이 연합된 이런 뜻이니까 연합된 주들이죠. show. 그래서 심지어 이름조차도 여기가 주어이고요. 동사입니다. shows 보여줘요. That the country is made up of a variety of discrete units. 뭘 보여주냐면 나라가 be made up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뭐에 대해서 of a variety 다양한 어떤 discrete 구분이 되는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이름 나라의 이름조차도 주들이 연합돼서 만들어진 게 나라이니까 여기 이런 주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뭘까요? 되게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겠죠. 다양한 단위들로 구분되어 있겠죠. 나라 이름조차도 그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단어 한번 학습할게요. 이 단어 보겠습니다. discrete. Discrete, 예, 별개의란 뜻입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것들과 별개, separate라고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분리가 된. 근데 분리가 되는 것보다 약간 좀 의미가 다르죠. 별개의. 별개의 유닛, 단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However, most formal political subdivisions of the country into states and smaller units are cre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for the convenience of governing.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식적인 political
정치적인 서브디비전 그러면 무슨 뜻이죠? 서브 아까 하래 디비전 구분되다 했더니 하위 구분. 이 나라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 공식적으로 나라를 하위로 나눠 구분을 나눴는데 그때 정치적으로 나눴대요. into state 주로 and 더 조금 더 작은